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비타민C 이야기 나오면 대부분 이미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감기 예방. 피곤할 때 먹는 거. 피부에 좋다던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 비타민C를 절반도 모르고 쓰신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좋은 걸 들고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거죠. 매일같이 영양제는 챙기는데 왜 몸은 그대로일까요? 피로는 쌓이고 잇몸은 약해지고 감기는 한 번 걸리면 오래 갈까요? 이건 당신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방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아무 때나 먹는 보조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정해진 타이밍에 정해진 역할을 해야 비로소 힘을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타이밍을 스스로 끊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광고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약국에서도 잘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신다면 앞으로도 먹는 것 같은데 효과는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을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타민C 이미 먹고 있어요.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몸이 달라졌나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 우리가 믿어왔던 비타민C 상식 지금까지 비타민C는 이렇게 취급돼 왔습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피곤할 때 한 알, 며칠 먹다 말아도 되는 것, 즉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소모품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영양소가 아닙니다. 2. 몸은 비타민C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도 못하고 오래 저장하지도 못합니다. 하루라도 공급이 끊기면 혈중 농도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마치 물이 새는 욕조처럼요. 아무리 한 번에 많이 부어도 계속 보충하지 않으면 수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 한 알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몸의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접근입니다. 3.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의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먹긴 먹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더 많은 용량을 먹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하지만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비타민C는 몸에 들어오면 2도 3시간 안에 최고 농도에 도달했다가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먹는다는 건 몸이 쓰기도 전에 내보내는 양을 늘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4. 몸이 진짜 원하는 건 지속성입니다. 몸은 한 번의 자극보다 지속적인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이라도 혈중 농도가 계속 유지될 때 세포는 항산화 작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몰아서 먹는 사람보다 나누어서 먹는 사람이 훨씬 안정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이건 체질 문제가 아니라 생리 구조의 문제입니다. 5. 물에 녹으니까 다 소변으로 나간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비타민C가 수용성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몸이 먼저 사용합니다. 문제는 혈중 농도가 충분히 올라가기도 전에 생활 습관이 그걸 방해한다는 겁니다. 6. 우리가 무심코 하는 흡수방해 습관들. 아침에 영양제 먹고 바로 커피 한 잔. 점심에 대충 먹고 탄산음료. 이 습관들, 비타민C 입장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쫓겨나는 환경입니다. 카페인은 배출을 빠르게 하고 가공식품은 산화 스트레스를 늘려 비타민C를 즉시 소모시킵니다. 즉, 청소부를 불러놓고 바로 다시 쓰레기를 쏟는 셈입니다. 7. 그래서 나는 계속 피곤한가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에너지를 만드는 주연은 아니지만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은 늘 한 박자 늦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연결고리가 더 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8.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를 이렇게 먹어왔다고 해서 당신이 무지하거나 관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보는 단편적으로 전달됐고 광고는 편한 부분만 말해왔습니다. 이제 기본 구조를 알게 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9. 다음에 이야기할 건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몸이 진짜 쓰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걸 다음 부분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복잡한 답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1. 비타민C는 한 번에가 아니라 계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알에 많이 들어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비타민C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몸 안에서 잠깐 일하고 금방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몸이 원하는 건 폭탄처럼 한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계속 곁에 있는 것입니다. 2.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섭취량이 1000mg이라면 한 번에 먹지 마세요. 아침 식후, 점심 식후 또는 아침 저녁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혈중 농도는 훨씬 안정됩니다. 이건 전문가용 방법이 아니라 몸의 구조에 맞춘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3. 공복이냐, 식후냐?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던데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흡수율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장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께는 식후 복용을 권합니다. 몸이 편해야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4. 형태를 바꾸면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타민 채도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일반형, 즉 아스코르빈산 형태입니다. 흡수는 빠르지만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선택했다면 나눠 먹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5. 흡수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공복 복용이 힘든 분들 또는 저녁에도 부담 없이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지질막으로 감싼 형태, 즉 흡수를 천천히 돕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는 몸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위 자극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편한가입니다. 6. 그럼 하루를 이렇게 써보세요. 복잡하지 않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잠에서 깨면 몸은 이미 전날의 피로를 정리하느라 비타민C를 많이 써버린 상태입니다. 아침 식사 후 물 한 컵과 함께 소량. 이것만으로도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점심.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고 소모하고 정리합니다. 이때 비타민C를 다시 보충해주면 오후로 넘어갈 때 피로가 덜 쌓입니다. 저녁. 이 시간의 역할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천천히 작용하는 방식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수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7.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조합 비타민C는 혼자서도 일하지만 같이 있을 때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철분입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거나 어지럼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이 조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먹는다고 바로 쓰이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반대로 시간을 띄워야 하는 것들.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도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카페인은 배출을 빠르게 합니다. 즉, 몸이 쓰기도 전에 내보내는 겁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9.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C를 어떻게 먹느냐는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문제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되고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이론과 방법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화는 항상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놓칩니다. 1. 갑자기 좋아졌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비타민C 섭취 방식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 수월해요. 오후가 되면 늘 축 처졌는데 그게 덜해요. 감기 기운이 와도 예전만큼 심하게 가지 않네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제 역할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2. 사례 하나. 늘 피곤하던 60대 남성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60대 남성.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나이에 비해 괜찮다는 말뿐. 그분이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비타민C를 한 번에 먹던 걸 아침, 점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조금 늦췄습니다. 2주쯤 지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날은 있지만 하루가 버거운 날은 줄었어요. 이게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3. 사례 둘. 잦은 잇몸 출혈로 걱정하던 분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던 분. 치과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분 역시 고용량을 간헐적으로 먹던 방식에서 소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한 달쯤 지나 출혈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잇몸은 비타민 C의 상태를 가장 빨리 보여주는 곳 중 하나입니다. 4. 난 먹어도 소용없던데요 라는 말의 배경,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먹어봤는데 아무 느낌 없었어요. 이 말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패턴입니다. 며칠만 먹었다. 피곤할 때만 먹었다. 한 번에 고용량을 먹었다. 커피와 함께 먹었다. 즉, 몸이 반응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내 몸엔 안 맞는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5. 오해 1. 효과 있으면 바로 느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약처럼 생각합니다. 먹고 바로 좋아져야 효과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증상을 억누르는 약이 아니라 환경을 정리하는 조력자입니다. 환경이 정리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느립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6. 오해 2. 나이 들면 이제 늦었다. 이 말도 자주 듣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요. 하지만 비타민 C의 역할은 젊음을 되돌리는 게 아닙니다.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미 마모된 걸 새 것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더 빨리 닳지 않게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이는 몇 년 뒤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7. 오해 3. 음식으로 다 충분하다. 이 말도 맞는 말 같지만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채소와 과일로 충분히 섭취하려면 매일 아주 신경 써야 합니다. 게다가 조리 과정에서 비타민 C는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식사만으로 유지하려면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보충은 부족함을 채우는 수단이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닙니다. 8.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비타민 C 상태가 나아질 때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멍이 덜 든다. 상처가 조금 더 빨리 낫는다. 잇몸이 덜 붓는다. 오후 피로가 완만해진다. 이건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몸이 기본적인 수리를 조금 더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9. 변화는 기록보다 체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치로 보여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검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체감 변화는 그보다 앞서옵니다. 잠에서 깨는 느낌, 하루를 버티는 힘, 회복되는 속도. 이게 몸의 진짜 언어입니다. 10.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론도 알겠고 사례도 이해되는데
혹시 조심해야 할 건 없을까?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무조건은 위험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과한 섭취, 잘못된 선택,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상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반드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1. 좋은 것과 지나친 것은 다릅니다. 비타민 C는 분명히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말이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마시면 생명입니다. 과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비타민 C도 같은 원리입니다. 2. 수용성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 함정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니까 남는 건 다 소변으로 나가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몸을 괴롭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위장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 비타민 C를 과하게 섭취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위와 장입니다. 속쓰림, 더부룩함, 설사, 복통. 이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공복에 고용량을 한 번에 먹을 경우 이 반응은 더 쉽게 나타납니다. 4. 나는 괜찮은데요? 라는 말의 함정.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몇천 마음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몸은 항상 바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적응하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 문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5.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신장 결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경우,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한 경우, 물 섭취가 적은 경우, 이런 분들이 고용량을 장기간 유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 의사들이 말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병원에서는 비타민 C 많이 먹지 말라던데요. 그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리 없이 과하게 먹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드시는 분들일수록 총량을 놓치기 쉽습니다. 7. 하루 섭취량, 어디까지가 현실적인가 정확한 숫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하루 500kcal 정도는 대부분의 성인에게 무리가 적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한 번에가 아니라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1리브로 이상을 매일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8.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 주의하세요. 비타민 C는 영양제지만 몸 안에서는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근고제 복용 중, 특정 항암 치료 중, 신장 관련 약 복용 중, 영양제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이럴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9.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비타민 C를 먹고 난 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용량이나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속이 불편해졌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 잠들기 어렵다. 이유 없는 복통. 이건 체질 문제가 아니라 양과 방식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10. 가장 안전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C 섭취에서 가장 안전한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불편하지 않을 것.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수준. 생활에 무리가 없는 방식. 이걸 몇 달, 몇 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섭취입니다. 11.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혹시 겁이 나셨다면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C는 위험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다만 생각 없이 과하게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 필요한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 삶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관점, 그리고 비타민 C를 유행이 아니라 생활로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 이걸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1. 몸은 당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이번 달만 열심히 해보자. 몸 좋아질 때까지만 챙겨 먹자. 하지만 몸은 이런 약속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몸이 이해하는 건 오직 반복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 같은 환경. 그 안에서 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 비타민 C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비타민 C를 처음 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곤해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이건 나쁜 출발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비타민 C는 그저 일회성 대응으로 끝나버립니다. 비타민 C의 진짜 역할은 평소 상태를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이 잘 나지 않게 환경을 관리하는 쪽입니다. 3. 꾸준함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꾸준함을 대단한 의지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가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불편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바로 먹을 수 있게 두기, 하루 2번 이상 고민하지 않게 루틴 만들기, 속 불편하지 않은 용량 유지하기. 이 정도만 정리해도 습관은 생각보다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4.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의 힘은 커집니다. 젊을 때는 무리를 해도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번의 큰 자극보다 작은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비타민 C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크게 티 나지는 않지만 없으면 조금씩 구멍이 생깁니다. 5. 건강은 눈에 보일 때보다 안 보일 때 지켜집니다. 사람들은 검사 수치가 나빠져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큰 문제가 없을 때 몸이 조용히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눈에 띄는 변화보다 덜 나빠짐이 더 중요합니다. 6.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빼먹었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여행 가서 며칠 못 챙겼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어차피 망했으니 그만하자는 생각입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7. 비타민 C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 C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물을 더 마시게 됐다. 커피 시간을 의식하게 됐다. 식사 리듬을 돌아보게 됐다. 즉, 비타민 C 하나가 생활 전체를 돌아보게 만든 겁니다. 이럴 때 비타민 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건강의 기준점이 됩니다. 8.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500리층으로 충분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이 잘 맞고 누군가는 저녁이 편합니다. 정답은 인터넷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9. 결국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이 방식이 내 삶에 부담이 되는가? 아니면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다면 그건 이미 좋은 방향입니다. 10.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비타민 C 하나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쌓아온 결과로 유지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몇 년 뒤 분명히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몸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